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평TV의 제이입니다. 와, 이건 무슨 겨울왕국도 아니고 지금 영하 12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첫 랜드로버 차량입니다. 제가 차를 모르던 어릴 적에 랜드로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빴어요. 제 취향에 너무 맞지 않는 디자인과 뭔가 승천하려는 듯한 엉덩이를 가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죠. 그런데 비싸기까지 하다는 얘기 듣고 아주 정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첫 이보크가 나오면서 디자인 쇄신이 완전히 이루어지더니 요즘 자동차 브랜드 사이에서 디자인이 무슨 다크호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세대 디자인 다크호스인 랜드로버의 엔트리 모델 디스커버리 스포트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SUV의 명가 랜드로버의 엔트리 SUV 디스커버리 스포트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저는 신차를 리뷰를 드리기 때문에 불량품 그리고 신뢰도 내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세대 SUV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을 꼽으라면 이 랜드로버의 벨라가 무조건 포함이 될 거예요. 랜드로버 디자인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랜드로버의 엔트리 SUV인 디스커버리 스포트가 갓 출시가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지만 그렇게 뜨겁지 않은지 아직 얼음들이 대롱대롱 달려있네요. 고급성, 유틸리티성을 고루 갖춘 컴팩트 SUV죠. 가장 저렴한 랜드로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외 그리고 기능 그리고 스펙까지 고급성을 실속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미에는 가솔린 차량들만 출시가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 스포트의 가솔린 파워트레인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두 엔진 모두 직렬 4기통 2.0 터보 엔진인 건 같아요. 그리고 이 터보 엔진과 ZF 9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궁합을 맞춥니다. 하지만 P290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또 P290은 아쉽게도 R 다이나믹 트림에만 올라가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P290은 286마력의 40.8 토크를 보여주는 꽤 괜찮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 때문에서인지 2.0 터보에서 보기 힘든 그런 스펙을 보여주네요. 보편 파워트레인 옵션인 P250 엔진은 246마력의 37.2 토크라는 스펙을 보여주는데요. 요즘 배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2.0 터보 엔진들의 스펙이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랜드로버는 아직 빵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비가 좀 너무합니다. 아니, 컴팩트 바디 SUV에 2.0 터보밖에 안 들어가는데 종합 연비가 8.9k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고성능 차량 중에서는 아마 최악의 연비를 보여주지 않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하지만 랜드로버답게 아주 고급스러운 운동 성능 기능 등이 잘 버무려져 있어요. 지면의 수위가 60cm가 되는 곳까지 운행에 전혀 무리가 없으면서 그 지면의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까지 달려 있어서 항상 알람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다운힐 컨트롤 모드가 있습니다. 다운힐을 할 때 정석으로 아주 안정감 있게 크루즈 컨트롤 같이 그렇게 다운힐을 컨트롤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빙판이나 진흙 같은 컨디션에서 제로 스피드 런치 트랙션이 너무 높아서 차량이 슬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랙션 최소화 런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온로드에서는 이 사륜 구동에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코너링 그랩을 아주 잘 잡아져 있고, 그리고 적응형 댐퍼가 옵션으로 들어가서 승차감을 또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세이프티에서는 레인 키핑 시스템하고 전후방 긴급 자동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자동 파킹 어시스트, 후방 트래픽 알람,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알람 기능이 옵션으로 또 들어갑니다. 기능과 스펙이 뭔가 든든하네요.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스포트는 38,2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디스커버리 스포트 R 다이나믹 트림은 43,1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38,20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이 차는 55,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000달러가 넘는 옵션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정말 옵션이 차값입니다. 차값, 이 차는. 그래서 현세대 디자인 다크호스인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20년형으로 페이스리프트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보크가 나오고부터 랜드로버가 아주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얼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예외 없이 아주 아름답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이 랜드로버를 소유하고 있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 좀 포드가 랜드로버의 감성, 랜드로버의 기능을 좀 많이 빼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앞모습도 보면 알겠지만 이 팬더 위쪽부터 앞모습을 훑고 지나가는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 먹는 디자인이 우리가 익스플로러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그런 감성이었죠. 그래서 아마 지난 세대 익스플로러가 극찬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아주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이 팬더 위에서부터 훑고 지나가는 깎여져 있는 각도에 있는 이 면이 아주 아름답고 날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유리 아래서부터 굵게 파여져 있는 라인이 쭉 일자로 이 후드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헤드라이트랑 그릴 위쪽을 지나가는데 그 라인이 그냥 일자 라인이지만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날개 같은 헤드라이트를 보도록 해요. 헤드라이트 굵기가 아주 얇습니다. 이보크에서도 아주 얇았고 벨라에서도 아주 얇았습니다. 그 감성을 그대로 가져 있지만 약간 커요. 그래서 이 차량이 너무 날쌔지도 않고 유틸리티성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모양으로 깃털 모양으로 뒤쪽에 뾰족하게 띄어나온 부분 아주 아름답고요. 페이스리프트 차량과 그 이전 차량에서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하지만 헤드라이트 안쪽의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지난 세대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쁜 라인들로 불연속 라인들이 예쁘게 만들어놨지만 좀 꺼벙하다, 좀 맹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요번에 아주 날카로운 불연속적이지만 연속적인 라인들이 이 헤드라이트 디테일을 장식하고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주간등이 방향지시등까지 역할을 해요. 그 부분도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고 안쪽에 LED 라이트들로 전부 다 기본 LED 라이트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LED 라이트가 자동 하이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하이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냥 하이빔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차량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가려서 쉐이딩 역할을 해줘서 이 라이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아래쪽 범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단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쁩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앞범퍼 양쪽에 있는 커튼이 구멍이 깊게 뚫려 있고 그쪽으로 에어가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시켜줄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디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릴 디테일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지난 그릴도 예쁘긴 했지만 좀 클래식하다, 아직까지는 유틸리티성이 느껴진다고 생각되도록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요번에 오면서 디자인이 조금 복잡하지만 현대적 감성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외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유광 블랙으로 액센트 마감이 다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릴도 유광 블랙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드 위쪽을 봅시다. 후드 위쪽을 보면 블랙 유광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액센트 트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아주 디자인적으로 예쁩니다. 하지만 이 기능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사람을 쳤을 때 사람이 후드를 타고 뛰어 올라갔을 때 이 윈드실드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지 않도록 거기서 에어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차량만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 외부의 안전까지 신경 쓰는 그 랜드로버의 섬세함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2020년형 랜드로버 페이스리프트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 아주 아름답게 뽑혀 있습니다. 또 포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포드 에비에이터라든지 커세어라든지 리뷰를 드렸을 때 이 루프 라인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유리에서부터 테일게이트 끝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좀 날개형, 유선형 같이 뒤로 쑥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랜드로버가 다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링컨도 아직 랜드로버에서 받은 디자인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루프 라인이 아주 아름답게 뽑혀져 있고 루프가 블랙 마감이 다 돼 있어요. 블랙 마감이 돼 있어서 꼭 이 차체하고 그리고 탑승부가 아예 나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나눠 놓으면서 원가 절감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죠. 레인지로버나 벨라와 다르게 이 차량은 C필러가 강조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C필러 강조 차량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C필러 강조 디자인을 아주 잘 뽑아냈습니다.
약간 요 부분만 바디 위에서 솟아 나와져 있어서 약간 좀 생뚱맞긴 한데 그냥 바디 부분만 솟아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뒷도어 바디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C필러가 중앙에 갈라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디자인 액센트 같은 느낌을 주면서 디자인 처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랑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이 C필러 바디 부분이 앞쪽으로 각도를 많이 먹어져 있어요. 그 부분 날카롭고 직진성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옆모습이 좀 빵빵해 보입니다. 휠 베이스도 짧은 차량이긴 한데 좀 차가 빵빵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만큼 실내에서 많은 공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테일라이트 위쪽에서부터 깊게 파져 있는 라인이 앞쪽으로 끝까지 가면서 이 갈고리처럼 앞쪽 디자인 액센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주 날카롭게 옆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라인 위에 있는 도어 손잡이들이 디자인이 아주 옛날스럽고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바디를 많이 파먹지 않고 아주 귀엽게 동그랗게 파져 있어서 잘 돼 있긴 하지만 도어 핸들 디자인은 그렇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약간 특이하게 바디부가 탑승부랑 좀 분리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윈도우하고 도어 바디하고 이격이 좀 크게 느껴지도록 불쑥 튀어나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좀 우락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후방 휠 사이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 마감이 약간 부실합니다. 그냥 무광 플라스틱만 놔놓고 굴곡도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뭐 사이드미러 자체는 크기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줬었어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특징이 있다거나 그 사이드미러를 홀드하는 목이 너무 얇고 길게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좀 유틸리티 같은 느낌을 주긴 해요. 이 휠 팬더들이 아주 굵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많이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받진 않는데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도록 아주 굵직하게 바깥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 트림들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살짝 뻥 하고 튀어나오게 한 부분이 굉장히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줘요. 이 랜드로버가 오프로드 감성도 커버를 해야 되고 고급 얼번 감성도 커버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라서 그런지 곳곳의 디자인 인자들이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감성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9인치, 20인치까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20인치 블랙 유광 트림이 들어간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지만 요즘 현세대 고급 브랜드 차량들 휠이 워낙 아름답고 톤 분배도 잘 돼 있고 살들도 얇고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예쁘긴 예쁩니다. 예쁘긴 예쁜데 현세대 그렇게 디자인 감성을 가지고 있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랜드로버 차량들 디자인 중에서 가장 좀 혐오하는 부분은 뭐냐면 엉덩이가 너무너무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들려도 너무 들렸습니다. 뒤에서 랜드로버 차 따라 들어가면 진짜 밑이 다 보여요. 엉덩이 안쪽까지 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레인지로버라든지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벨라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심해요. 하지만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좀 단정하게 트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2020년형 랜드로버 페이스리프트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은 너무 귀여워요. 이 랜드로버에서 컴팩트 사이즈이긴 하지만 이렇게 귀엽게 디자인을 잘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좀 동글동글하고 좀 빵빵한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많이 준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디테일 게이트 부분이 귀엽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스포일러 디자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길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레이어로 이 스포일러를 만들어 놨지만 이 레이어가 둘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벌어져 있어서 정말 예쁜 스포일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포일러 탑이라든지 아래쪽 옆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마감 최고입니다. 스포일러 중에서는 아마 이 녀석이 최고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텔게이트 유리 부분이라든지 라이트 그리고 아래쪽 범퍼까지 아주 포션도 완벽합니다. 전혀 뭐라 할 부분이 없어요. 이 테일라이트가 디자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지난 디스커버리 스포츠에서도 정말 예쁘게 잘 돼 있지만 약간 맹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번에 이 주간등이라든지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정말 예쁘고 날카롭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너무 둥글다고 100% 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보여요.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 디테일보다 제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요 밖에 요 아이라이너, 스모키
톡이 화장같이 까만색으로 굵게 아웃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답고 그 부분이 이 테일게이트를 다 따라가면서 이 테일라이트하고 이 번호판 들어가는 부분까지 한 몸인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범퍼를 봐요. 아래쪽 범퍼가 상당히 디자인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가 무광 플라스틱으로 그냥 좀 밋밋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만 디자인 파티션을 아주 잘 나눠져 있어서 예쁩니다. 라인 하나 전혀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앞쪽에서도 범퍼 아래쪽에서도 봤듯이 이 뒷범퍼 아래쪽에도 블랙 유광 플라스틱으로 액센트를 상당히 크게 넣어줬는데 그 부분이 디자인의 고급성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게 R 다이나믹이 아니라서 그런지 머플러 부분이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머플러 디자인 쪽에 디자인 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크라도 주던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없고 파이프가 그냥 아래쪽을 쏘고 있는데 그거를 가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뻔히 다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부분 너무 거칠고 신경을 많이 안 썼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너무 엉덩이를 좀 조여놨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바디부를 좀 넓혀 놓던지 어깨부를 많이 튀어나오게 해서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이 좀 대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엉덩이 쪽을 너무 많이 쪼아놔서 그런 부분의 감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보도록 해요. 파워 테일게이트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독삼사 컴팩트 SUV들도 안에 공간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다른 고급 차량들의 컴팩트 SUV보다는 높이가 좀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후방 디자인이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테일게이트 입구 쪽을 보면은 중앙을 밀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차량도 높은 것까지 다 실을 수 있게, 좀 이런 건 약간 유럽 감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GLB와 마찬가지로 세워서 들어갑니다. GLB보다 훨씬 공간이 더 많이 나와요. GLB는 거의 끼었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더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 SUV라서 뭐 당연히 GLB보다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안으로 넣어놨는데 차라리 GLB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공간은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가 7인승까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인승 차가 될 수가 있는데 제 다른 리뷰를 봤을 때 이 차량 7인승은 절대 사람이 앉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USB 포트가 있어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기어를 눕히는 원터치 버튼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독삼사들도 컴팩트까지는 사람들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한번 내려보죠. 이 좀 문제가 있네요. 버튼을 눌렀으면 끝까지 내려가 줘야지 내려가다가 중간에 말아요. 그래서 이 뭐 잘못하면은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뭐 뒤에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밀면은 또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부하고 왼쪽 부하고 단차가 있어요. 오른쪽 좌석은 끝까지 내려가는데 왼쪽 좌석은 약간 올라와 있는 것을 보이죠. 그래도 좌석을 눕히니까 많은 공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이키아 같은 것에서 장 볼 때 이렇게 무거운 걸 밀 때 이게 단차가 있으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힘들 것 같은 걸로 보이네요. 트렁크 아래쪽 플로어를 보도록 해요. 플로어가 이렇게 통짜로 열리게 돼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뭔가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간적인 플러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